A 퍼즐을 파이썬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학생분들께서 질문이 여러 번 들어와서 제가 추가 영상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파이썬에서 직접 코딩을 하시면 이 가운데 있는 코드와 또 맨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예하거에는 주황색 색깔이 뜨고요. 또한 함수나 클래스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드를 하나의 .py 파일에 다 담지만 지금 보이는 화면은 라인이 너무 길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를 나타내는 부분과 클래스가 아닌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학생분들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py 파일 하나에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부터 대략 100줄 이상의 코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클래스 부분과 클래스가 아닌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py 파일에는 첫 번째 줄부터 대략 100줄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효율적으로 제한된 화면 속에서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8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 숫자가 있지 않은 회색 음영 혹은 빈칸을 움직여 가지고 초기 상태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능하면 제일 빨리, 즉 움직이는 횟수를 줄여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가 주어지는데요. 초기 상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요 0이라고 하는 빈칸을 움직여서 목표 상태로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이그젠플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노트에다가 일일이 쓰면서 한다고 하면 물론 대략 20번 정도 만에 목표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컴퓨팅 사고적으로 즉 복잡한 문제를 어떤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누고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은 반복을 시키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요소는 없애고 요 문제의 핵심만 고려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쭉 나열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파이썬 문법에 맞춰서 기계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8 퍼즐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단계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초기 상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목표 상태를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요 0이라고 하는 빈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움직여 가면서 궁극적으로 목표 상태에 도달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몇 번 만에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사람이 종이에 쓰고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A 퍼즐이 아니고 A 퍼즐이 좀 더 확장된다면 당연히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토이 이그젠플을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컴퓨터에게 인공적인 지능을 갖게 해서 A 퍼즐이든 A 퍼즐 확장 버전이든 사람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당연히 기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A 퍼즐 같은 경우에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이고 이 과정을 기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파이썬 문법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기계는 사람을 대신해서 A 퍼즐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파이썬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물론 클래스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를 통해서
보셨듯이 사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해주는 어떤 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틀을 이용해서 마음껏 무한개의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 퍼즐에서 특히 중간중간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 사이에 있는 중간중간의 상태들을 다양한 객체로 표현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A 퍼즐 문제를 파이썬 클래스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문제는 코드 100줄 만에 코딩이 가능할까요? 더 길어질 것이고 더 복잡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단 하나의 클래스 틀을 가지고 그 클래스의 틀을 이용해서 무한개의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규칙성 있는 상태 변화라던가 또는 어떤 규칙성 있는 패턴을 주기적으로 찾아가면서 이용하고자 할 때 특정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수의 객체를 생성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겠고 그런 과정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퍼즐 문제를 클래스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상태 그리고 중간 상태들과 목표 상태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3행 3열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숫자들도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칙성만 생각을 해봐도 클래스를 하나 디자인을 하고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퍼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교수자 입장에서 각각의 학생분들의 성적을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문제도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교수자 입장에서 각각의 학생분들은 관리돼야 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가 있고 또 각각 학생분들의 각 과목별 지금 공부하는 상태를 추적해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말로 퍼스널라이즈 된 각각의 스페시픽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들을 어떤 리스트 안에다가 차분히 저장을 한다면 교수자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분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상상해 봤을 때 학생분들 각각의 객체를 생성해서 각 학생들의 상태를 볼 수 있듯이 A 퍼즐 문제에서도 스테이츠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는 물론 중간중간 변하고 있는 요 각각의 상태를 객체로 관리하고 요 객체를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필요시에 오픈 큐 리스트에 저장을 한다든가 이미 한번 검색이 완료된 상태 같은 경우는 클로즈 큐에다가 관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객체들의 상태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언더바 큐 리스트라던가 closed 언더바 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혹은 알고리즘 시간에 이미 배우신 깊이 우선 탐색이라던가 너비 우선 탐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 즉 상태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이썬 기초 문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이썬 기초 문법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이 파이썬 클래스 그리고 객체 생성과 같이 활용된다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코드 라인을 최적화시켜서 리더빌리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A 퍼즐에 관련된 코드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테이츠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는 초기 함수, 초기화하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 안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함수와 동일하게 대프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클래스에는 str__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를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폴트 프린팅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클래스를 디자인하실 때에는 크게 __init 함수와 __str__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이에 def라고 하는 예약어와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저희 일반 사용자 정의함수 디자인에서 사용했듯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바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퍼즐 클래스에서는 초기화하는 함수와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이외에도 요 0이라고 하는 퍼즐 안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네 군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상태를 반환해주는 get_new_bold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get_newbol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처음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치했었던 위치 i1과 그 다음에 그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새로운 위치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에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새로운 위치를 i2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i1과 i2를 교환하게 되면 결국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i1이라고 하는 처음 위치에서 i2라는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 상태가 변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get_newbold라고 하는 거는 i1과 i2를 교환하여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시작이 초기 상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왼쪽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위 또는 오른쪽 또는 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위로 움직이는, 즉 두 번째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i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0이 위치한 리스트상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는 0, 1, 2, 3, 4, 5, 6, 7, 8이기 때문에 0은 지금 현재 3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0을 위로 올려서 두 번째 상태가 된다면 0의 위치는 그렇죠. 진짜 그 리스트상의 위치로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i1은 3이 되겠고요. i2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 new bold 꺽쇠 0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콤마 new underbar bold 꺽쇠 3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새롭게 고려되는 0이 i1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죠. 0이라고 하는 것이 i1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지금 위치한 3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0의 위치로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0은 1이 있던 위치로 가게 되고 1은 그렇죠. 0이 있는 위치로 가게 돼서 초기 상태에서 처음으로 0을 위로 한번 움직여서 두 번째 상태가 이렇게 state new bold self goal that moves라고 하면서 새로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you get underbar new bold 함수를 호출한 위치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 underbar new underbar bold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서 호출을 했느냐? 결국에는 expand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호출이 됐는데요. 이 expand라고 하는 함수는 자식 노드를 확장해서, 자 여기서 자식 노드라고 하면 초기 상태에서 이제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움직이면서 다음 next state로 변환될 때
결국에는 초기 상태가 자식 노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 노드를 확장했다. 그리고 그 확장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상태를 리스트에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result라고 하는 로컬 리스트는 처음에는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self.bold.index 가로 열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초기 상태에서 숫자 0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그렇다면 초기 상태에서는 숫자 위치가 i가 지금 3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리스트 0, 1, 2, 즉 윗칸에 없다면 그렇죠. 위로 올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문이 들어맞아서 그때 self.get underbar new bold를 이렇게 호출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지금 i라고 하는 거는 3이 들어있죠. 그리고 3 빼기 3은 0이잖아요. 즉 3에 위치한 0을 그쵸? 그 리스트의 0 위치로 움직이겠다, 즉 위로 올리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 i에 들어있는 3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1으로 가게 되고요. i-3, 즉 3 빼기 3은 0이잖아요. 새롭게 그 0을 정말 위치시키고 싶은 0, 리스트의 0 위치는 i2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i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3인데 뉴 볼드 상에서 3, 0이라고 하는 것은 0의 자리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의 3의 위치로 서로 바꾸는 과정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새롭게 생성된 두 번째 스테이트가 여기서는 뉴 볼드가 되고요. 여전히 골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한 번 움직인 거를 의미를 하는데 요 클래스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즉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요 상태가 결국에 그 함수를 호출했던 이 부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비어있는 그쵸 리스트의 처음으로 이렇게 어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상태까지 끝났는데요. 마찬가지로 i에는 여전히 3이라고 하는 즉 0이 처음에 위치한 리스트상의 위치가 들어 있고요. 이 3은 즉 오른쪽으로 아직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2, 5, 8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if문은 첫 번째 if문처럼 만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get underbar new board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서 i에는 3, 그 다음에 새로 이동할 위치는 3 플러스 1인 4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상태에 보시면 0이 3의 위치에 있다가 초기 상태 3의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만약에 i라고 하는 즉 3의 위치가 6, 7, 8에 없다면 즉 맨 아래 칸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역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상태로 즉 0의 위치가 네 번째, 즉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주석을 다운과 right을 바꿔가지고 한번 그 표현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expand라고 하는 함수가 get underbar new bol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번은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상태, 또 한 번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세 번째 상태, 또 한 번은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 상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expand라고 하는 함수에서 다운 연산자 주석과 right 연산자 주석을 바꿔서 궁극적으로 표현해 보신다면 초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0이 한 번은 위로 올라가는 경우, 또 한 번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또 한 번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변화를 추적해 나가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expand를 호출했었던 위치로 역시 expand 함수가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쭉쭉쭉 상태를 append한 거를 return을 하게 되는데요. 요 expand를 호출했었던 위치는 궁극적으로 클래스 밖의, 즉 어떻게 보면은 뭐뭐.py 코드상에서 상단에는 이제 클래스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요 클래스를 진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오른쪽인데요. 지금 처음으로 expand를 호출했었던 위치는 while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인 for 요 위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expand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왜 이 위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오픈 큐 안에는 비어있는 리스트였다가 그 퍼즐과 즉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최초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객체가 비어있는 오픈 언더바 q 리스트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우즈 큐라던가 무브즈라고 하는 변수 리스트들은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오픈 Q에 특정 객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length, 즉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즉 길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리스트 맨 앞에서 즉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꺼내와서 current라고 하는 변수 객체, 즉 객체 변수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current에 어떤 상태의 객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는 주석 처리해놨지만 그 명령어 밑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객체 current에서의 bold가 그죠? 만약에 목적하는 상태와 동일하다면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가 같기 때문에 탐색 성공해서 요 while문을 끝내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지금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는 같지 않기 때문에 요 while문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urrent라고 하는 객체에 moves라고 하는 객체 지역 변수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즉 한번 움직였다, 요걸 의미를 하는 거죠. 상태가 한번 변화를 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그거를 출력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변수 밑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불필요하다 싶으면 코드가 괜히 길어지니까 요거를 다시 주석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current라고 하는 그 객체는 한번 이미 관찰을 한 거기 때문에 close underbar q 리스트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urrent, 즉 지금 관찰하고 있는 그 상태 객체에 expan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이 moves를 같이 넘기는데요. 이 current라고 하는 상태, 즉 객체 안에 이미 exp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expand 함수 안에서 즉 처음으로 한번 그쵸? 그 초기와 목표 상태만을 가지고 있었던 객체이지만 처음으로 이제 자식을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다음 상태로 한번 넘어가 보겠다,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아까 이 부분부터 설명을 했지만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라 사실 정말 이 클래스를 내가 객체로 생성을 해서 이 객체에서 다음 객체로, 즉 자식을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호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current.expand라고 하는 함수를 아까 호출을 했죠. 그랬더니 초기 상태에서 요 상태도 가보고 요 상태도 가보고 요 상태도 가가지고 결국에 result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차곡차곡 넣었고요. 그 차곡차곡 넣은 것을 여기에서 return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객체를 진짜로 생성해서 expand를 했던 요 부분에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은
expand라고 하는 함수에서 return했던 요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의 상태들이 여기 쭉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면서 만약에 이 스테이트가 close에 있거나 이미 즉 방문을 했었던 상태거나 혹은 open queue 리스트에 있는 거라면 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아직 관찰된 애도 아니고, 그쵸? 오픈 큐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태를 차곡차곡 오픈 리스트 끝에 추가를 하겠죠. 결과 오픈 언더바 큐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초기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태까지 차곡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문을 통해서 초기 상태로부터 이 초기 상태의 0이 한 번은 위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였던 이 네 번째 상태까지 세트가 쭈르륵 오픈 언더바 큐 리스트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포문이 끝나게 되면 코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해서 이 while문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while문이라고 하는 거는 포문의 부모, 즉 포문보다 밖에 있는 방법문으로서 이 조건이 만족할 때만 끝내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끝내지 않았고, 오픈 큐 리스트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수행을 하는데요. 지금 오픈 큐 리스트에는 현재까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길이가 0이 아닌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결과 while문에서 오픈 큐는 현재로서는 앞서 보이는 것처럼 1, 2, 3, 4, 4개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큐의 길이는 4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while문은 끝나지 않고 돌게 되고요. 오픈 리스트에서 이번에는 0, 2, 3, 1, 4, 6, 7, 5, 8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와서 역시 이 상태가 목표 상태와 동일한지 보고 목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넘어가고 다시 한번 지금 방문됐던 두 번째 스테이트를 close 언더바 queue에 append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close 언더바 queue에 append한 즉 지금으로 봤을 때 current state인 두 번째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expand를 하게 되는데요. 이 expand는 이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두 번의 가능한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서 0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밑으로 내릴 수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태만 의미가 있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트리 구조처럼 두 가지의 상태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맨 상단에 있는 스테이트는 1, 2, 3, 0, 4, 6, 7, 5, 8 스테이트를 의미를 하고요. 그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총 3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0이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스테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 즉 초기 상태로부터 가능한 스테이트는 3개만 이렇게 나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스테이트, 즉 012, 146, 758로부터는 또 역시 0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두 개의 스테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스테이트는 밑으로 child 스테이트 2개만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0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초록색에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4개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스테이트는 밑으로 차일드 노드를 이렇게 4개를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0이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만 가는 두 가지만 가능한 보라색 두 스테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트리 구조에서 자식 노드를 2개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요 while문과 while문 안에 있는 for에서 반복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초기 상태가 결국에 목표 상태랑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요 while문이 끝나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같이 while문은 끝나게 되고 결국에 이 코드의 마지막 부분으로 점프해 와서 이 코드가 최종적으로 수행이 완료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8 퍼즐을 개인 맞춤형으로 플랩드 러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